저기 좋아요 안 눌러도 되니까 싫어요는 절대 누르지 마요. 지워버릴 거야.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싫어요만 누르지 마요. 자, 정보공사결론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자저보단 쉬운 과목이죠. 위로를 준다 하면 좀 그렇죠.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기 전반부 되게 쉬운 것들 많이 나왔죠. 쉬운 것들 많이 나와서 고민스럽진 않았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그린이 주장한 참고사서의 기본적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그린이 주장했던 참고사서 기능, 독자 질문에 답변한다, 뭐 이용 방법 가르친다, 양서 선택과 도움, 이게 뭡니까? 질문에 답변한다, 정보 제공, 그쵸? 이용 방법 가르친다, 교육, 양서 선택과 도움다, 상담, 그쵸? 네, 그거였고요. 2번이 이제 네트워크 구축한다 이런 말은 없었죠. 이거 첫 번째 나왔던 그린의 그 네 가지. 그 네 번째, 그럼 2번이 원래 뭐가 돼야 돼요? 저기 이제 도서관 홍보, 뭐 공동체 내 도서관 개발 기능,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가장 기본 문제. 이거 되게 쉽게 내려고 노력하신 느낌 드는 부분. 게다가 뒤에 가면 더 쉽게 나오는 그 멘트들도 우리 많이 봤던 멘트들 계속 섞여 있어요. 자, 2번 볼까요? SDI죠. 옳지 않은 거. 최신 정보 주지를 포괄하고. 그 SDI 관련된 거 우리 아마 문풀 할 때도 마지막 판에 SDI 너무 성적 좋아서 뭐냐 그 컨텐츠 시트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SDI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한번 해드렸고 정답이 좀 떨어졌던 걸 설명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해주고요. 알림 서비스, 푸시 서비스라고도 해주고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죠. 그래서 정보 필터링 서비스라고도 한다 했었고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프로파일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지. 이용자 정보 요구가 프로파일로 유저 프로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걸 필터로 해서 SDI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답은 4번이고요. 뭐 소소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종합 목록에 해당하는 건 모두 고르면 종합 목록도 소소하죠. 이번에 이거 참고정보 컨셉으로 나온 문제 같은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이거 점수 주려고 낸 문제입니다. KCI 이건 인용색인이고요. 콜리스넷 당연히 이제 종합 목록 국중에서 운영하는 종합 목록이고 월드캣 뭐 OCSC 종합 목록이니까 뭐 건드릴 필요 없죠. 사이언스온이 이제 키스티에서 제공하는 이제 통합 포털 서비스 같은 개념이 과학기술 분야 포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고.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정보 안내 서비스. 이거 정말 많이 봤던 클리셰 문제지. 지문까지 똑같아. 참고도구로 비책자용 자원 파일보다는 전문적인 책자용 참고자용 의존도가 높다. 이건 너무 많이 했죠. 네. 이게 낯설지 않다, 낯설다 이러면 이건 공부 안 하신 분일 거야. 약간 많이 내공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 이거는 너무 많이 했었어요. 기출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넘기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던 멘트예요. 그러니까 정보 안내 서비스는 전통적 책자 작업보다 비책자용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학술 정보보다 일상 정보, 생활 정보, 일상 정보 위주로 간다. 이렇게 봤었던 부분이죠. 이거 되게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벡터 공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용어 안에 존재하는 의미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이게 관계 표현, 벡터는 참 좋은데 불리언이 하는 거를 벡터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관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의 복수 단어들의 관계 표현, 의미관계든 뭐든 간에 관계 표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단어만 때려놓고 이 단어가 있는 거 뽑아내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없는데 의미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가 맞는 말이고요. 질문과 문화 유사에 따라 순위화가 불가능하고 분리하면 불가능하죠. 순위화가 가능하고요. 불가능하다 틀렸고. 그 다음에 질의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문헌을 검색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부분 일치 되죠. 유사도 매칭이니까 부분 일치가 되는 거고요. 없다 틀렸고. 질의와 문헌에 나타나는 용어의 가중치를 할당한, 이거 가중치 기법이잖아요. 할 수가 있다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이건 뭐 많이 봤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확요형상 기법. 이것도 지긋지긋하겠죠. 313페이지 가면 나오는 313페이지 가면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지 이거. 교재 자, 가볼까요? 313페이지. 뭐 이렇게 검색이 오래 걸려. 하여튼 이거 나올 때쯤 되면 다시 갈게요. 자, 검색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정확률 재현율 부분이죠. 넘어갔다. 불량은 연산자 엔드 정확률이죠. 인접 연산자 정확률이죠. 용어 절단 뭡니까? 재현율이죠. 필드 지정도 정확률이죠. 뭐 많이 했던 거고요. 이게 검색 기능이 좀 떨어지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여기는 뭐 찾아지면 그때 가도록 할게요. 자, 아니면 그냥 313페이지만 외우셔도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요거 우리 스키마 할 때 스킴과 스키마 차이, 그 디지털 도서관에 가면은 상호 운용성 얘기할 때 좀 나왔던 것들이에요. 상호 운용성에서 이제 스킴하고 스키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스키마는 스킴보다는 좀 더 구조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봤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 밑에 있는 의미구조, 구문규칙, 내용규칙, 구문구조, 의미구조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교재 순서는 의미, 내용, 구문 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워딩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구조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메타데이터의 요 요소가 무슨 뜻인지를 보는 게 이제 의미구조고, 두 번째가 이제 뭐야, 어떻게 이제 대등표제 설명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대등표제를 선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내용규칙이고, 그거를 어떻게 구문으로 표현하는지 등호를 쓰고 달러 x를 쓰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쓰는지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소값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면은 내용규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하급 형식으로 인코딩하는 건지 구문구조고, 그 다음에 스키마의 요소의 이름, 정의, 설명 등 요걸 다루고 있는 것이 의미구조죠. 게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ABC 그냥 그대로 ABC 그대로 가나다에다 매칭해서 넣어놨잖아요. 그냥 점수 준 문제예요. 이거 쉬운 문제라는 거죠. 알면 바로 풀 수 있게끔. 뭐 섞지도 않았어요. 판단도 어렵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형태만 이렇게 그 유형만 좀 복잡하게 만든 것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거저주기 문제죠. 캐리스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리포지터리 오픈 액세스 할 때도 나왔고, 리포지터리 오픈 액세스 관련 용어죠. 그러니까 디컬렉션, 학위 논문이잖아요. 학위 논문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니까 디컬렉션이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다 기본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9번 우리 델로스 선언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 정품 아이콘 기능 기억나죠? 바로 보이지. 정품 이 있네. 표준화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빠진 나머지죠. 4번이죠. 이게 암기법으로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천만다행입니다. 암기법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면 좀 재밌긴 한데, 이제 설명도 이번에 그 설명까지 뺀 걸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지금 반복이잖아요, 이 문제는. 그쵸? 그래서 저거는 비교적 그 배려심이 많이 있는 문제. 쉽게 내려고 노력한 게 뭐 보여요. 특히 이제 참고 정보 같은 경우 너무 쉽게 내주셨고요. 네, 그래서 딱 갈라져요. 낯설었던 것은 2개. 그 다음에 낯설었던 거 한 2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익숙한 거. 나머지 10개. 이런 식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도서관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요건 이제 약간 상식적 판단도 좀 되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참고정보봉사에서 정보 제공하고 이용자 교육은 딱 갈라져가지고 절대 뭐 교집합이 나올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딱 갈라져가지고 더 이상 저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용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정보 제공 영역하고도 겹친다고, 이거 이용자 교육이야 정보 제공이야 싶은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정보 제공을 하다 보면 이용자들은 또 교육을 받기도 해요. 이제 몇 번 제공 받아 보니까 제가 알아서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공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이건 이용자 교육이 된 거랑 또 다를 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진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교착이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건 많지 않고요. 요런 식의 이렇게 주된 성격이 이렇다. 요런 쪽의 느낌이 좀 더 크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2번 보시면은 전자저널과 웹DB 등 디지털 정보는 확대로 이용자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맞죠? 서지 교육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갖고 필요성도 증가했고, 그래서 탐색 전략 과정을 강조하게 됐다. 뭐 이런 체계적인 탐색 전략 과정이라든가 전문적인 탐색 교육도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교재에 제가 체크해 드렸을 거예요. 전문 탐색 교육이라고. 그 다음에 4번 정보 리터시 교육은 도서관 이용 교육과 서지 교육보다 훨씬 더 범위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리터러시 원래 정보 관리 교육이 들어가 있다가 리터러시가 들어가면서 더 범위를 넓힌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기출인가 어디서도 한번 봤었던 멘트들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 아까 제가 이제 6번에 대한 결과 찾는다고 한참 걸어놨다가 이 컴이 느려져가지고 고생을 좀 했지만,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끊고 찾았어요. 313페이지 가시면은 엄청 느리네. 오늘 이 녀석이 참 이렇게 딴 때는 잘 나가다 이렇게 느려져요. 여기 있죠. 요거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 기출 때도 너무 지겹게 많이 했어. 매 회차마다 있었을 걸 아마. 요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6번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률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시간 쫓겨서 틀렸을 수도 있어도 몰라서 틀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아이쿠. 자, 11번.
빅식스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 제가 그 수업 때 리니어하다, 난 리니어하다 이런 말 했었죠. 선형 모델이다, 비선형 모델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이고. 11번. 6단계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과정 모형이다. 6단계 정보 문제 처리 과정 모형. 요거는 뭐 빅식스 가면 나오는 기본 멘트고요. 평가 단계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효율성과 결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평가 단계 마지막 단계 있죠. 평가 마지막 단계에서 효율성과 유효성, 그러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이에요. 평가 단계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 그러니까 효율적이다와 효과적이다는 다르죠. 결과가 참 잘 나왔다. 대신에 얘는 가성비 좋다. 요건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은. 그래서 빅식스 보면은 그 마지막 단계 평가 단계, 우리 통합 단계단 평가 단계 있죠.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슈퍼3 세 단계로 줄여서 적용한다. 맞죠? 슈퍼3, 빅6, 리틀 12 이렇게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각 단계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순차적 과정이다. 이 순차적 과정이다가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형 과정, 순차적이다, 선형적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여기 바로 위에 보이는데, 그쵸? 결과 유효성, 효율성, 그쵸? effectiveness, 여기 이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번역 차이예요. 그냥 유효, 효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통합 다음에 나왔었던 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 위 앞에 보시면은 이제 앞에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에 대한 얘기 제가 요거죠. 요거. 최초 모형은 선형 단계로 개발됐지만 차후에 비선형으로 채택한 6단계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순차적이라 순서대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비순차적으로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4번. 그 다음에 12번. 요거 나 했지.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문풀 때 이거 언급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다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 영어 실력이에요. 지금 문제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답을 다 여기다 보여줬어. 처음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볼륨. 데이터 생산, 유통, 수집, 분석의 뭐예요? 속도. 밑줄 쳐볼게요. 자, 속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속도가 영어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방대한 양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볼륨이 나왔죠. 이거 찍히질 않네. 자, 볼륨이 나왔죠. 그 다음 또 다음 게 뭐겠어요? 쭉 해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버라이어티가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베로시티랑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C와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에 뭐가 많아? 양이 많고, 데이터 양이 많고 속도 빠르고 데이터 빨라 이렇게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빠르고 요 얘기 했었던 겁니다. 속도에서 고딩 물리 수업 때 내용을 또 적용하셨던 분도 있네. 훌륭하십니다. 티어돼요. 속도, 다양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건 영어 문제네. 그리고 쉽게 낸 거예요. 왠지 저렇게, 이번에 문제가 저렇게 2개 박스 넣어놓고 성격이 어려운가 싶어서 보면은 쉽게 풀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케이스. 아까도, 그렇죠. 의미구조, 내용규칙도 그랬었고.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자, 다음 13번.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낯설다를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낯설다를 느꼈을 텐데, 보세요. 요즘에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 못 봤어. 이거 큰일 났다. 나 못 풀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수업 때 계속 강조하죠. 문 풀 때. 아는 거로 푸는 거라고. 그럼 뉘앙스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 같아. 감각으로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도서관이 윤리선언, 그다음 미국 도서관협회 윤리강령 이런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4번에 보면은 홍보함을 명시한다 이랬죠. 홍보. 여러분, 홍보가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인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오픈한다라고 하는 태도는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홍보함을 명시한다는 얘기죠. 홍보한다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윤리인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풀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선생님들이 너무 대놓고 아닌 거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럴싸하지만 아닌 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약간 배려심이 느껴지는 문제랄까? 이거 많이 못 봤지? 근데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낸 문제 같은 느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낯선 문제는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 좀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모르는 걸 빡 체크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면서 봐야 되는 지점인 거거든요. 요즘에 트렌드가 뭡니까? 요즘에 이런 윤리라든가 이런 정보 격차 해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령층 뭐 이런 데 어떤 그 연령층이라든가 인종, 다문화 이런 거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정보 평등 구현, 정보 격차 해소, 검열 반대, 저작권 보호. 이게 기본 그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한국 뭐 윤리선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윤리선언 이용자 신념, 성별, 영별, 장애치 이런 걸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이게 평등이죠. 검열하면 안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미국에서도 보니까 지적자의 원칙을 옹호한다.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뭘 홍보해. 이거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안 맞죠. 이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는 어디 나왔냐. 교재 부록에 가면 도서관이 윤리선언이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의 윤리선언, 우리나라 도서관 윤리선언, 미국 윤리선언 제가 얘기했죠. 차이점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는 게 대세군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쵸? 우리 도서관 윤리선언에 오픈 액세스, 오픈 소스 이런 거 뭐 없어요. 홍보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미국에도 당연히 없어요. 요거는 좀 그런 면에서 지금 윤리선언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직업윤리의식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걸 관련한 내용들도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교재 개정할 때 이제 챕터, 사서 쪽 챕터에다 좀 넣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왔네.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직업의식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거는 우리가 직업의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됐고 대신에 여기서 왠지 아닌 건 무슨 느낌? 홍보가 뭐냐 이거지. 홍보하면 명시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4번 요건 아까 우리 뭐 그 화면에서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이것도 문풀 때 했었습니다. 문풀 때 했는데 이 쿨타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감정의 변화를 갖다 느낀 거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시작할 때는 일단 낙관은 여러분 언제만 나오냐면은 일단은 선정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죠. 실망은 아니고 실망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멘트고 낙관은 이제 선정한 다음에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낙관인 거고 형성되면서 내가 이제 명쾌하고 명료해지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런 것도 아마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쿨타워 시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배열하셔서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걸 컴퓨터를 바꿀 수도 없고 조금 느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방금 전에 봤죠. 자, 수집할 때 방향과 자신감. 제시했을 때는 이게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형성이죠. 명쾌, 명료 여기 들어가 있죠. 자, 15번 볼게요. 색인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소로스는 색인 작성 시뿐만 아니라 검색 시에도 사용될 수 있다. 맞죠? 주제형 표현표는 명사의 경우 단일어만 사용할 수 있어 복합적인 주제 표현이 어렵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주제형 표현표 우리 자료 조직하고 지금 이거 섞었어. 살짝 부딪혀 있어요. 부딪힌 게 아니라 자료 조직하고 살짝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 조직에서 651, 650 이거 볼 때 거기에 주제가 하나만 있었나요? 여러 개 있었나요? 여러 개 있었죠.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주표목, 하나는 세목. 그러니까 주제형 표현표는 단일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복합어들을 한 덩어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주제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표목과 세목을 통해서 복합적 주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좀 그렇다. 자연어색인을 채택한 검색 시스템은 동의어나 동의어용 검색 시 문제가 생긴다. 이거 자연어 통제에서 항상 했었던 거죠. 통제어에서 고유명사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식별어였었죠. 고유명사 등의 식별할 개념, 색인할 개념을 통제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색인자가 의미로 부여하는 게 식별하라고 했었고 우리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뭐 15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16번 요것도 제 기억이 나는데 DUI 우리 ISBN하고 DUI 구조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DUI는 접두부 전미부 나눠지고 접두부 앞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관리자 코드, 그 다음에 기관 코드, 그 다음에 기관이 부여한 뒤에 이제 전미부 코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디렉토리 관리자 코드 접두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디렉토리 관리자가 부여한 출판사 발행자 번호, 발행자가 부여한 전미부 코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니까 자, 디지털 객체에 부여하는 지속적인 식별자고 접두부와 전미부는 빗금으로 구분하고 접두부와 전미부는 디지털 객체를 발행한 기관에서 부여한다. 아니지요. 어떻게 접두부를 그러니까 자기 번호 여러분 주민번호는 어디서 받았어요? 나라에서 받았잖아요. 이거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접두부와 전미부는 발행한 기관에서 부여한다는 말은
자, 나는 내 주민번호를 내가 부여했어. 이렇게 대하는 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 DY 위치 한번 잠깐 가보시면은 URN에 가서 DY 요거죠. 요거. 여기가 관리자. 그 다음에 1016 얘가 어디로 1위로 넘어가는 거. 여기 뒤에 번호를 부여해 준다는 얘기였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린 거는 3번. 그러니까 전미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전미부, 접두부가 틀린 말이죠. 접두부와 전미부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미부는 접두부에 있는 그 발행기관. 아까 여기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표현은 어디 갔어? 등록기관 번호.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렉토리 관리자가 등록기관 번호를 부여해주고 등록기관 번호 부여한 애들이 코드 번호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였죠.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보면은 어떤 식별체계에 관련된 코드화되어 있는 애들 문제를 보면 코드 구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ISBN도 ISBN 구조 물어보잖아요. 국가번호, ISBN 센터에서 부여했어. 그 다음에 그 발행자 번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했어. 발행자 번호에 있는 서명식별번호는 발행자가 부여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부여하는 방식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방식이죠. 자, 17번. 색이나 선정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루는 문헌에 출연한 단어의 통계적 특성에 의한 색이나 선정 방안을 처음 제시하였다. 맞죠? 자, 문헌 분리가는 특정한 단어가 출연한 전체 문헌의 역의 값으로 산출한다. 이 문헌 분리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영문헌 빈도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뭐 별로 건드릴 거 없네요. 처음에 설명이 맞는데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헌 분리가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문헌 분리가는 TF, IDF 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도. 뭐 IDF라고 표현하기. 영문헌 빈도에서 IDF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빈도는 단어 빈도를 문헌 빈도, 장소 빈도, 문헌 길이 등으로 정규화한 빈도입니다. 정규화가 이제 노멀라이즈라고 얘기했었죠? 정규화 노멀라이즈. 상대 빈도적 개념이고, 확률 세기는 기본적으로 주제와 비주제와 문헌 내의 분포 패턴이 다르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저 분포에서 포화성 분포 모형 이런 것들이 확장 모형으로도 있었다는 것도 봤었습니다. 자, 18번. 이거는 무엇이 기술적 용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되게 쉬워요. 자, XML은 HTML 태그의 복잡함을 단순화한 거다? 말도 안 되지.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면 SGML은, 그러니까 XML은 SGML 태그의 복잡함.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해. 말이 안 맞아요. 이게 말 한두 마디만 고쳐가지고는 전체적 맥락이 다 안 맞는 느낌이 드니까 요거는 고치는 게 한두 말로 이렇게 고쳐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말이 XML이라는 설명 자체가 아니다. 볼만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RDF는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간의 공통적인 규칙을 지원하여 상호인성을 보장한다. 이건 맨날 봤던 말들이죠. OWL은 뭐였죠? 온톨로지를 표현해낼 때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 구조가 나오는 게 어디냐? 이 프레임워크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RDF적 개념이에요. 처리하기 위한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한다는 얘기에서는 RDF적 개념이기 때문에 D것도 틀렸다. 답이 2번. 그런 부분이고요. OWL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를 구현한 온톨로지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온톨로지 자체가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이름에서만 섞여 있을 뿐이지. 온톨로지를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쵸? 자, 19번. 데이터 리터러시. 요게 이제 여러분 좀 낯설었을 거예요. 데이터 리터러시. 요거 좀 어려웠던 문제. 지금 13번도 조금 낯설어서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문제. 13번, 19번. 자, 데이터 인용 및, 근데 여기 읽다 보면은 그냥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데이터를 접근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게 데이터 리터러시고, 이거 정보 리터러시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이게 정보 리터러시만의 내용, 데이터 리터러시만의 내용이 아니라 이건요, 자,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거 빼고라도 접근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요, 리터러시의 능력이에요. 리터러시의 설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하는 건 정보 리터러시고요. 정보에서 이렇게 하면 정보 리터러시고 데이터에서 하면 데이터 리터러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는 접근, 이해, 평가, 관리, 이용 이거 자체가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시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매핑하는 데이터 처리 내용을 포함하고 데이터 리터러시 요소에 시각화도 포함됩니다. 근데 데이터 인용 및 활용에 관한 윤리를 포함하지 않는데 말이 안 되죠. 막 훔쳐다가 데이터 활용해도 되나? 해킹해서 데이터 활용해도 되나? 아니잖아요. 공개되어 있는 걸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배려심 높은 문제. 마치 13번하고 19번은 쌤들이 요거 아마 좀 낯설게 느낄 것 같아. 하지만 어때? 풀 수는 있어로 낸 느낌이죠. 좀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오픈 액세스 많이 봤던 거죠. 자, 골드 오픈 액세스는 학술지에 수록된 모든 논문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자에게 논문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거 수업 때 말씀드렸었죠. 오픈 액세스 4대 원칙 얘기하면서 저자의 비용 부담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학술지를 판매할 때도, 학술지 논문할 때도 투고도 하고 심지어 뭐도 한다? 제작비도 부여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음에 그린오웨이는 저자가 자신의 출판, 셀프 아카이빙, 출판 전 논문이 프리프린트가 저거였죠? 출판 예정 논문? 출판 예정 논문이라 죄송합니다. 출판 전 배포기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였었죠? 그 리포지터에 올릴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아카이브라고도 했었고 여러분도 아카이브 다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 플로스, 요거는 기관 리포지터리가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어디서 하는 뭐 출판사라는 표현도 있고요. 제가 아까 플로스를 여러 설명드리려고 찾아놨다가 또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위치에 가보면 오픈 액세스 관련된 요거 360페이지 가면은 전세계 과학의학 분야 공헌이 공공자원이 된다 주장하는 과학자들 연합 2000년에 구성된 비영리 조직체죠. 그러니까 뭐는 아니에요. 레포지터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이런 겁니다. 요 말이 좀 색달았을 거예요. 오픈 도어라고 읽을 수 있는 건데 오픈 도어르? 이게 뭐냐면 이 D가 뭐냐면 오픈 액세스인 건 알겠죠? 오픈 액세스 레포지터리야. DOAR 보면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서비스다니까 이게 D가 디렉토리예요. 요거를 검색할 수 있게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린오웨이는 심사를 골드오웨이에서 받고 엠바고 기간이 끝난 자를 올리는 걸로 생각해서 2번이 틀렸다고 쓰셨던 분 아니에요. 착각하셨네. 아이고 아깝다. 아깝습니다. 빨리님 되게 아깝네요.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갔어요. 그린오웨이를 따로 움직이고 골드오웨이 따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린오웨이적 운동이 있고 골드오웨이적 운동이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안전상호 베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 기출이나 이런 데서도 몇 번 언급은 비슷한 의견이 됐었던 겁니다. 참 아쉽네요. 그게 답이 3번인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료보다는 비교적 쉬웠어요. 네, 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쉬웠고, 자, 낯선 부분은 19번, 그 다음에 13번 이렇게 됐지만 13번은 뭐 제가 많이 다루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판단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고 19번은 제가 문풀 때 드렸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로 박스 넣었었거든요. 박스 넣어서 좀 생각을 해서 박스 넣어서 문제에다가도 넣었어요. 요것도 넣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픈 요거 때문에 아마 조금 낯설었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이제 문제 얘기는 조금 더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